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과학고등학교 물리학 학술 동아리 하드론입니다. 저는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이훈희 선생님이고요. 저는 신윤섭입니다. 저는 김영서입니다. 황지현입니다. 임윤재입니다. 김우혁입니다. 이규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과학마술과天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드론의 임윤재입니다. 오늘 마술은 윤섭 친구와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처음 보여드릴 마술은 카드 마술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빨간색 좋아하세요? 검은색 좋아하세요? 저 빨간색. 빨간색이요. 그러면 이 손바닥을 주시고 제가 여기 위에 이 카드 두 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를 자, 이 카드 두 개는 이제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 클로버가 아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되죠. 자, 다시 카드를 놓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넣게 되면 아무 일 없던 듯이 카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해볼 마술은 이 비밀 상자를 이용한 마술입니다. 이 비밀 상자에는 두 개의 큐브가 있습니다. 자, 큐브 하나를 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큐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을 닫고 이 큐브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중간으로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을 닫고 똑같이 뒤집어줍니다. 없어져라 이야! 자, 큐브가 있을까요? 여기엔 없고 여기에도 없습니다. 큐브가 사라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큐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을 다시 닫고 똑같이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큐브가 여기 있습니다. 큐브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자, 큐브가 여기 있네요. 자, 한번 다시 더 뒤집어 주겠습니다. 여기 있죠?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해볼 마술은 컬러링북 마술입니다. 이 컬러링북을 보시면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서커스에는 뭐가 있죠? 여러 동물들이 있죠?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하마도 있고. 자, 제가 한번 스케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스케치된 동물들이 생겨났네요. 그럼 이제 색깔도 칠해야겠죠? 색깔도 칠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자, 동물들이 색깔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가지 마술 장비가 배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 마술 장비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마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 첫 번째 마술 장비가 덤팁이라는 것과 실크라는 것이에요. 예, 덤팁 앤 실크라는 마술인데, 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손가락에다가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끼웁니다. 잘 안 보이겠죠? 그리고 천을 이렇게 잡을 때 엄지손가락이 천 뒤에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엄지손가락, 덤팁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왼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인을 시켜주고요. 오른손도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때 주의사항이 이 엄지손가락이 앞에 정면에 보이도록 하면 이제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 손가락 뒤쪽에다 이렇게 숨겨서 흔들어 줍니다. 그 다음 다시 엄지손가락을 이 실크 뒤에 숨기고요. 공중에서 천을 낚아채서 천을 넣는 척 하면서 먼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습니다. 덤팁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을 그 덤팁 안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요. 모든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 번씩 넣어서 마지막에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꾹 누르고, 여기 엄지손가락 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뺐어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없습니다. 확인시켜주고, 역시 이 손도 없습니다. 확인시켜주고요. 다시 공중에서 낚아챈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몇 번을 더 이렇게 넣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으로 불어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천이 붕 떠서 천이 이렇게 속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천천히 꺼내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덤팁을 엄지손가락에 넣고 다시 처음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천과 엄지손가락, 덤팁을 동시에 빼서 내려놓으면 끝나는 마술입니다. 네, 두 번째 마술은 지난번에 우리 윤재 학생이 보여준 마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장비들 중에 이렇게 카드 두 장이 들어있는 이런 수첩처럼 생긴 마술 장비가 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 숨어있는 비밀. 자, 한쪽은 이렇게 꺼내보면 진짜 그 카드고요. 다른 한쪽은 빈 카드였어요. 그리고 여기 비닐 안에 그 그림이 지금 새겨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술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상대방에게 자,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색깔 좋아하시죠? 저 검은색 좋아합니다. 네,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검은색으로 덮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손을 놓고 빨간색 카드를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좋아하는 검은색을 꺼내서 위에다 덮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마술 장비가 정면에 보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뒤집은 상태로 꺼내야 됩니다. 이렇게 꺼내서 덮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 하나 둘 셋 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한 다음 여기가 텅 비어있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 수리수리 마수리 해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해서 밑에 그림이 이동한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은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카드가 이쪽 면에 있었기 때문에 뒤집은 상태로 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끝까지 밀어 넣어줘야겠죠. 왜 그러냐면 중간쯤 넣어주면 들통이 나니까 끝까지 밀어줍니다. 그 다음 얘를 뒤집어서 처음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면 끝나는 마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만났던 이규현입니다. 오늘 제 마술에는 백열등이 필요하므로 일단 백열등 하나를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두 판의 색깔을 집중해 주세요. 자, 보시면 어둡다가 점점 빛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리면 자, 다시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두 판은 평광판이라고 합니다. 이 평광판에는 세로로 일정하게 줄이 가 있어서 빛을 한 방향으로밖에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이 두 판의 방향이 같을 때는 빛을 통과시키지 못해 어둡고, 두 판의 방향이 같으면 빛을 통과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또 이 평광판을 이용해 좀 색다른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리면 아까와는 달리 색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사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 평광판에다 미리 스카치 테이프를 여러 개 붙여놓았습니다. 이 스카치 테이프에는 광활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광활성을 가진 물질에는 특수한 성질이 있어 빛이 통과하면 빛의 진동강을 회전시켜줍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한 방향으로 회전하던 빛이 앞에 평광판을 지나면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두 평광판을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마술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속이 보이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백열등을 켜고 여기 속에 칸막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막대를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네, 잘 별 무리 없이 통과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안에 칸막이 없고 구멍이 뚫려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열어보면 별 칸막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이 앞에는 서로 수직한 방향의 평광판들을 잘라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이 평광판과 바로 뒤에 평광판은 방향이 같아서 빛이 통과해서 뒤쪽이 보이는 거고, 이 평광판과 그 뒤에 바로 옆에 있는 평광판은 서로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빛을 통과할 수 없어 저희에게는 까만 벽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아무 벽이 없지만 까만색처럼 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벽을 뚫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빔 프로젝터가 쏘는 하얀색 판 앞이고요. 아까 가져왔던 평광판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색을 집중해주세요.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같은 초록색이었는데 판을 돌리는 것만으로 보라색이 됐다 다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광판은 빛을 한 방향으로밖에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빔 프로젝터 중 일부는 이 하얀색을 쏠 때 모든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빛 중 일부를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해서 송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광판을 빔 프로젝터 앞에 놔뒀을 때 지금 초록색의 빛들만이 이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돌렸을 때는 보라색의 빛들이 통과하게 돼서 이러한 방향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마술입니다. 이번에는 이 줄을 이용해 마술을 할 건데, 일단 하기 전 이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줄을 가지고 간단한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줄을 목에 걸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당기면 아무 문제 없이 풀어집니다. 자, 이제 본 마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수 나와주세요. 일단 이 줄에 이 자전거 바퀴를 걸고 그냥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아주시죠. 오,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퀴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세게 돌려주시죠. 자, 이 상태에서 걸게 되면 자, 놀랍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멈추기 싫으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자전거 바퀴도 굴러갈 때는 멈추기 싫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돌아갈 때 줄을 걸게 되면 이 계속 굴러가려는 성질 때문에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줄 위에서라도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드론의 이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드렸던 김우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마술은 바로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마술인데, 자, 여기 이 판을 보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바꿔볼 물질은 바로 이 1,000원짜리 지폐인데요. 그냥 평범한 1,000원 지폐임을 알 수 있고, 이 판에도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지금부터 이 1,000원짜리 지폐를 다른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0원짜리 지폐로 제가 1,000원짜리 지폐를 바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드론의 황지연입니다. 저와 함께할 마술은 바로 이 바람을 이용한 마술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도구는 송출기라고 합니다. 바람을 내보내는 도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술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공을 띄워볼 텐데요. 이번에 보여진 현상은 여러분이 예측하셨듯이 공이 공중에서 멈춰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래에서 송출기가 내보내는 바람과 이 공이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상쇄되어서 공기 중에 그저 멈춰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송출기를 기울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송출기를 이용해서 이 공을 날리게 되면 이 송출기가 내보내는 바람인 이쪽과 그 다음에 중력이 이 공을 당기는 아래쪽 방향인 이 방향으로 공이 떨어져야 했을 텐데요. 이 공이 다음과 같이 중간에 멈춰있는 이유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을 보면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 공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유체들은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르게 돼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유체들은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리게 돼서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을 중심으로 옆에 있는 유체들이 이 공을 붙잡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따라서 공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깔때기를 이용해서 마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마술에서는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것과 달리 이 탁구공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송출기가 바람을 내보내는 반대 방향인 송출기의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무엇일까요?
깔때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따라서 공이 다음과 같이 깔때기의 이 부분을 막고 있는 듯한 모양이 되는데요. 깔때기에서 빠른 바람이 불어오면 유체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 주변에 있는 이 유체들은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의 유체들은 속력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을 안쪽으로 누르는 형태가 되어서 공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깔때기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앞에 보여드린 두 마술은 베르노이의 원리에 의한 마술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폐활량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에 공기를 몇 번 만에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7번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볼까요?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럼 한번 볼까요? 겨우 이만큼밖에 넣지 못하셨네요. 저는 한 번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볼까요? 와, 아니 이렇게나 많이 드셨어요? 아, 그러게요. 자, 제가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 안으로 공기를 넣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도수처럼 입을 바로 대고 공기를 푼다면 그저 자신의 폐활량으로 이 공기를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처럼 멀리 떨어져서 공기를 후 하고 길게 불어넣는다면 제가 내뿜는 공기는 속력이 빨라져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제가 내뿜는 공기 옆에 있는 공기들은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려지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이 밀어들게 되면서 주위 공기들이 함께 밀어 들어가게 되면서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드론 김영수입니다. 끝 아니야?